노동악법의 대명사인 이 포괄임금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회에서 포괄임금 금지법이 또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부터 이번 22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포괄임금 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발의된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런 노동법 개정, 노동정책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주 52시간제다, 연차휴가제도 변경, 정년연장법에 최근에는 노란봉투법까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머리 아프죠. 노동법 개정사항 챙기셔야 되죠. 또 대응 방향 마련하셔야겠죠. 오늘 제가 포괄임금 금지법, 정확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이 포괄임금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에는 어떤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임금 제도는 내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 지급 계약이죠. 여기서 연차 수당이 포함되는 것도 포괄임금이다. 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되는 것도 포괄임금이다. 라는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액급형이고요. 두 번째는 정액수당형인데요. 정액급형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정액수당형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월 정액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포괄임금 이야기는 근로자들의 영린과 같습니다. 포괄임금 제도는 대표적인 악법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으로 보이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포괄임금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포괄임금 만든 새끼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뜨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악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회사의 꼼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포괄임금을 만든 새끼가 누구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에 포괄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부, 바로 법원입니다. 6, 70년대의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임금을 원칙에 맞게 기본급 따로, 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74년에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했고요. 그 이후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법원을 욕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 법원도 포괄임금제를 무한정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업무상 특성이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 제공량에 비해서 모자라는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봤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차액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구제되고 있고요. 이걸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또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에 한 실태조사를 보면은 포괄임금 때문에 임금을 덜 받고 있다고 하는 근로자가 약 20% 정도가 있고요. 실제 근로시간과 같이 받고 있다는 근로자는 48%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임금을 더 받고 있는 근로자도 약 1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이익을 보는 근로자도 있고 절반 정도는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죠. 이 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동악법의 대명사인 이 포괄임금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발의된 포괄임금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포괄임금 계약이 어떠한 형태인지도 정해놓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본급은 미리 산정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렇게 총 3가지를 금지되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포괄임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사전에 절차적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먼저 과연 우리 회사의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 금지법에서 말하는 포괄임금 계약 3가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거나 일부 정비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임금 금지법에서도 허용되는 포괄임금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이 아니라 원격 근로나 재택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괄임금 제도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포괄임금 전액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절차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법원에서 인정된 지 약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잡혀온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잘 대응하신 것처럼 이번 포괄임금 금지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략과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